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탐험가 문경수입니다. 네. 저는 과학을 주제로 탐험을 하는 사람인데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탐험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네, 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만한 롤모델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과학 탐험가가 됐냐면 아주 우연한 기회에 탐험가가 되는 어떤 기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한 10년 전쯤에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던 한 과학자를 제가 흠모해서 그분께 만나고 싶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영어를 잘 하지 못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그 당시에 구글 번역기가 나와서 구글 번역기로 번역을 해서 이 과학자한테 메일을 보냈죠. 자, 근데 놀랍게도 이 엉터리 번역을 읽고 나서 이 과학자가 저한테 열흘 뒤에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질문할 거를 한 10개 정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또 구글 번역기를 돌렸는데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문이니까 다 의문문이잖아요. 근데 왓이 다 뒤에 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여곡절 그때 인터뷰를 마치게 됐고 제가 이렇게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이 과학자분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너 이렇게 멀리서 오고 영어도 안 되는데 이렇게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냥 보내면 좀 아쉬울 것 같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래요. 자기가 연구소 내부를 다 보여주겠다고. 네, 그렇게 이 과학자의 안내를 받고서 한 2시간 정도 연구소를 다 둘러본 다음에 정말 고마운 마음에 큰 절을 올리고 집에 가려고 했더니 이 과학자분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야, 보름 뒤에 각대륙을 대표하는 나사 과학자들하고 처음으로 탐험을 떠날 건데 너 같이 가지 않을 거냐고. 네, 그래서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렇게 나사 과학자들하고 탐험을 하게 됐고 이게 단초가 돼서 저는 지난 10년간 과학을 주제로 지구상의 여러 곳들을 탐험했습니다. 네, 네, 바로 제가 인터뷰를 했던 그 나사 과학자분이시고요. 자, 일단 제가 이 과학자의 그 제안을 받아 듣고서 처음으로 탐험을 했던 곳이 호주 사막입니다. 자, 호주긴 호주인데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있는 지구상에서 화성과 지형 구조가 제일 비슷한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20명이 넘는 나사 과학자들이 모두 손끝으로 바위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네, 저 맨 끝에 있죠. 맨 끝에 있는데 저 바위에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전에 살았던 약 34억 8천만 년 전에 살았던 미생물의 화석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사 과학자들은 저 정도 연대에 살았던 미생물이 똑같이 화성에도 존재할 거라고 이렇게 유추를 세우는 거죠. 자, 그래서 외계 생명체 탐사의 어떤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과학자들이 어떤 차를 타고 탐험을 가는지 되게 궁금하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저 뒤에 보이는 버스같이 생긴 큰 차인데 그냥 버스는 아니고요. 8톤 트럭을 버스로 개조한 특수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런 차를 타야만 저런 말도 안 되는 길을 지나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한번 타보고 싶죠? 저런 차 있으면. 네, 여러분 부모님 차 타고 가면 저기 가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과학자들은 저거를 버스라고 부르지 않고 우주 왕복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지구긴 하지만 우리를 또 다른 미지의 세상으로 데려다주는 중요한 운송 수단이기 때문에 우주 왕복선이라고 불렀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많이 탐험했던 거는 보시는 것처럼 감자탕 뼈를 찾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뼈가 어떤 공룡의 뼈일까요, 여러분? 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은 여러분 아기 공룡 둘리 기억하시나요? 네, 거기 보면 둘리 엄마 공룡이 등장하죠. 못 낀 공룡. 자, 이 공룡의 이름이 뭐죠? 네, 브라키오사우루스. 야, 맞췄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바로 브라키오사우루스입니다. 그 공룡의 여기 다리뼈인데요. 길이가 약 2m 정도 됩니다. 자, 사실 저는 이런 화석을 탐사를 하기 전에는 공룡의 존재를 잘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몽골 고비 사막 같은 데 가서 공룡학자들하고 발굴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 뼈들이 조각조각 맞춰져서 하나의 거대한 이 완전체가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오늘 또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이 강의를 하니까 간단한 제 좀 생각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기초과학을 전공을 하면 나중에 사회에 가서 이렇게 뭔가
뭔가 되게 모호하게 직업을 구하기 힘들 거라는 이런 아주 모호한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제가 탐사 현장에서 만났던 외국 과학자들은 조금 행보가 달랐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만났던 이 공룡학자들은 물론 연구소나 대학에 가는 과학자도 있었지만 많은 수의 공룡학자들이 학위를 받은 다음에 디즈니나 픽사에 가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공룡 덕후로 살았는데 심지어 석사나 박사학위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작정하고 픽사에 가서 공룡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이게 어떨까요? 네.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과학을 인식하는 관점을 조금만 바꾼다면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가장 많이 탐험한 것은 여러분 이게 뭐죠? 네, 오로라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로라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느낌이. 그죠? 신비하다, 멋있다,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오로라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게 아름다운 그냥 우주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달리 재해석을 하면 사람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우주 기상현상입니다. 즉 일계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일계보에서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면 어떤 준비를 하고 나가죠? 우산을 들고 나가죠. 날씨가 덥다고 나오면 반팔을 입거나 선크림을 바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로라가 활성화됐다는 얘기 뭐냐면 태양에 있는 흑점 폭발이 활성화됐다는 겁니다. 그때 이 흑점에서 날아오는 많은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으로 이끌려 들어오는데요. 입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지구 자기장이 흔들립니다. 교란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모든 통신기기들이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라도 단순히 아름다운 우주 현상이 아니라 일계보처럼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밀접해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과학자들은 오로라를 관측할 때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서 오로라 내부에 로켓을 발사하는데요. 그 로켓이 어떻게 발사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래스카에 가면 알래스카 대학 페어뱅크스 분교 안에 로켓 발사 시설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여기가 대학교 캠퍼스 내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저 로켓이 밤이 아니고 낮인데 오로라를 관측하러 올라간다. 이거 뭐가 좀 이상하죠? 자, 여러분, 물론 밤이 되면 오로라가 더 잘 보이지만 낮에도 오로라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현상을 이해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지구상에 있는 오로라를 정밀하게 관측하는 목적은 지구에 있는 오로라뿐만 아니라 우리 태양계에 있는 다른 행성에 있는 오로라를 연구하는 것까지 확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과학자들과 제가 했던 탐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탐험은 꼭 전문가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일상 속에서 탐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동굴이 어딘지 아실까요? 혹시? 네, 제주도에 있는 만장굴인데요. 자, 이 만장굴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될 만큼 어떤 과학적인 가치와 또 여러 가지 보존 가치가 높이 뛰어난데요. 자, 그런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 만장굴을 발견한 그 스토리를 우리가 다시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72년 전 제주 김영 초등학교 부종료 선생님과 이 선생님의 제자인 초등학교 5학년 30명의 아이들이 횃불을 들고 동굴에 들어가서 이 만장굴을 발견했습니다. 자, 일단 그 꼬마 탐험대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단 이 꼬마 탐험대에는 담력이 좋은 아이들이 맨 앞에서 횃불을 들고 있는 횃불반이 존재했고요. 그리고 횃불에 불을 붙이려면 석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석유통을 들고 있는 보급반 아이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한 개의 반이 더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당시에 부종효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얘들아, 우리가 여기 탐험 온 이유는 놀러 온 게 아니다. 만약 우리가 이 동굴을 처음 발견하는 거라면 우리가 이 동굴의 길이를 재서 후대에 남겨야만 이게 우리 탐험의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72년 전에 이 만장굴의 길이를 이 꼬마들이 어떻게 측정을 했을까요, 여러분? 자도 없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2m 정도 되는 녹군을 가져가서 한 뼘, 두 뼘, 세 뼘에서 그 당시에 6.4kg라고 기록을 쟀습니다. 자,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최근에 과학자들이 정밀하게 측정을 해봤더니 7.4km입니다. 72년 전 초등학교 학생 30명들이 쟀던 그 기록과 오차 범위가 1km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탐험은 꼭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일상 속에서 어떤 우연한 발견을 통해서 내가 뭔가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내가 어떤 관점이 바뀐다면 이거야말로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탐험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